야당은 어디 있는지 그 단편적인 모습을 1월 11일 그 새해 밝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오늘날 국회의사당 앞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특히 지방분들은 더 잘 모르실 겁니다.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를 가면 과거에 우리 공화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공수처 반대로 그 물결을 수놓았던 그 앞이 좌파들의 이념 노선, 좌파들의 해방구로 적철되어 있습니다. 딱 4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좌파들 촛불이라는 그 민심으로 그 민심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좌파들의 해방구를 광화문에 만들었던 것이 똑같이 축소판으로 의회 앞에 재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우파의 그 어떠한 노선을 찾아볼 수 있는 단어도 아젠다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게 바로 지금 보수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 보수라고 말을 하고 우파 국민들이 지금 저자들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단편적인 예시입니다. 아무리 우파 국민들이 우파에 대한 어조를 의회에 전달하려고 해도 그들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만약 그걸 귓등으로 들었으면 대통령 탄핵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폭주하는 거를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보고만 있지도 않았을 거고 선거를 지지도 않았을 것이죠. 우파 국민들은 결국 싫어서 그들에게 문재인 정권을 좌파들을 막기 위해서 종북 좌파들을 막기 위해서 우파한테 보수라는 놈들한테 표를 찍어주긴 하는데 진짜 우파의 아젠다를 그 뜻을 전하고자 하는 데는 우파 정치인들은 그거를 대변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동력이 생기질 않는 거죠. 좌파들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좌파 전체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좌파 정당의 힘으로 작동합니다. 여론을 생성을 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나가는지 그 세력 과시용으로 쓸 수도 있고 하수인으로 쓸 수도 있고 상부상조하는 걸 수도 있고 끌어주고 당겨주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쓰입니다. 그런데 보수는 그게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냥 선거철에만 표를 주는 ATM 기계, 딱 대한민국 가장들이 집에서 돈만 주는 ATM 기계 받는 그 현실과 똑같이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자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릅니다. 우파 국민이 자신들의 주인이고 자신들이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결국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습니까? 중도는 집토끼는 잡았으니까 바깥에서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말하는 그 여러 가지들 안에는 국민이 없습니다. 국민 이전에 우파 국민은 당연히 없고요. 그들은 오로지 그 따뜻한 의회라는 제도권 무대에서만 카메라 셔터 터지는 곳에서만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의견 정찰하고 얘기 나눌 수 있는 안방 안에서만 대화를 합니다. 우파 국민들과 대화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파 국민들 시민단체들은 지금 어디로 갔냐? 유튜브로 가고 아스팔트로 가고 흩어졌습니다. 전세로 따지면 완전 자중질환 된 거죠. 뿔뿔이 흩어진 거죠. 좌파들은 조직적으로 일치 단결되어 있고 자신들 간에 서열이 정리되어 있고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파가 지금의 보수가 절대로 더불어민주당을 이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30%, 20%, 10%대까지 떨어지면 뭐합니까? 그것을 조직적으로 이끌 동력이 발전이 되는데 동력이 안 생기잖아요. 결국 저놈들이 똑같은 놈인데 저놈들은 오히려 기회주의, 이익집단, 철새 결국에는 국민 따위는 생각도 없는 그런 집단.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념이 없는 정당 아닌 정당.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안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좌파들이 시민단체 하는 사람들 적당히 키워주면서 쓸만한 사람들 의회 제도권으로 당겨주고 혹은 그 의견을 교류를 하고 여론을 같이 만들고 동력으로 같이 쓸 때 그 프로세스를 잡지 못하더라도 우리 공화당이 하는 그 동력에서 뭔가 탈출구를 찾았다면 해법을 찾았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도 많은 우파 국민들도 그러니까 보수 의회 제도권에서는 희망을 찾지 못해서
아스팔트로 국민들에게 직접 말하거든요. 유튜브로 이렇게 다 흩어지는 거죠. 지금 전국에서 수많은 곳들에서 서명대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특히 올 들어 아주 최근 들어 아마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추웠을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눈 한 번 오지 않는 부산에서도 제가 서명대 가봐도 정말 추운데 지금 서울 경기권 그리고 강원도 이런 데 계신 분들은 진짜 얼마나 추우실지 진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참 더욱더 이렇게 우리가 이 제도권에 계신 그 대단한 작자들의 그 오만함에 그 이 대한민국을 망쳐가는 대한민국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우리 발로 뛰고 우리 손으로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지금 국회 앞의 모습입니다. 제발 좀 생각이 있으면 그 식물정당, 그 국민의힘 그쪽에서 제발 생각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좀 있으면 어떻게 국민들과의 의견을 교류를 하고 우파 국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동력으로 창출할지 제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생각을 좀 해야 그게 진짜 뭐 선거철만 긴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동력이 되고 탈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 복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특히 코로나 조심하시고 제발 따뜻하게 다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별세하셔서 여러분들 2주 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명복을 빌어주셔서 무사히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요.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미 문재인의 K방역은 뻥방역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테지만 제가 이번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더 확실하게 몸으로 직접 체험했고 제가 체험한 바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지금 현재 거리두기 2단계입니다. 장례식은 99명으로 제한되었는데요. 저희 가족은 시립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시립이라는 곳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오거해서 99명도 아니라 3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한 번 최대 수용인원 99명이 아니라 하루에 99명이 아니라 3일 장례를 치르는 동안 단 30명의 조문만 허용했습니다. 첫날 만약에 30명이 오셨으면은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어도 단 한 명의 조문객도 올 수 없는 상황을 이 문재인 정부가 줬습니다. 설사 가족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병원에 계실 때도 면회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도 남은 자들이 슬픔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뻥방역은 산 사람도 죽이지만 죽은 사람을 한 번 더 죽이는 잔인한 방역이었습니다. 정말로 코로나가 걱정이 되어서 지침을 내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음식물 제공을 제한하는 것이 맞지 조문객을 30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조문객은 못 들어오게 하면서 병원의 음식은 다 팔아먹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제 친구가 저에게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친구야, 이놈의 코로나는 커피만 먹으면 걸려. 꼭 빵이랑 같이 먹어야 돼. 이렇게 말하더군요. 커피숍에서 커피와 빵을 같이 먹으면 안 걸리고 옆 테이블에 모르는 사람이 앉으면 안 걸리고 밤 9시 이전에는 안 걸리는 한국형 코로나, 바로 이게 변이 코로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세균 총리가 확진자 수가 줄고 있다며 이제 정점을 지나 방역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솔직하게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익명검사를 통해서 확진자 수를 확 늘려놓고 강화된 거리두기를 시행했는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익명검사는 한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익명검사가 3일까지였는데 현재는 17일까지 연장했지만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익명검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익명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창원을 예로 창원은 12월 30일로 익명검사가 종료되었습니다. 당연히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문재인이 아니라 7대기, 8대기가 대통령을 해도 확진자 수가 주는 것입니다. 검사를 하지 않아놓고 방역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장난질을 할 것입니다. 익명검사를 해서 늘렸다가 끝내고 줄이고 K방역 칭찬했다가 또 방역 강화로 국민을 통제했다가 이런 장난질을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코로나를 이용한 국민 통제의 재미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이런 위험한 장난질을 하는 정권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사망자가 1,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잘난 K방역을 하면서도 약도 백신도 없어 벌써 1,100명이 넘는 국민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난 K방역으로 아마 100만 명의 자영업자가 빚더미에 깔려 죽게 될 것입니다. 1,100명이 죽은 코로나의 치사율보다 100만 명을 죽이는 문재인 뻥방역의 치사율이 훨씬 높습니다. 바로 문재인 바이러스가 국민을 죽이는 바이러스임을 다행히 국민들께서 점점 깨닫고 계십니다. 노래방 업주들이 시위를 하고 체육관에서도 항의를 하고 이태원 상인들도 집단행동에 돌입했습니다. 100만 민노총이 촛불 정권을 만들었죠. 100만 민노총이 있다면 600만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쏘아 부은 나의 전 재산이 문재인의 뻥방역으로 내 눈앞에서 허물어지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600만 자영업자들이 나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100만 민노총이 사회주의 정권을 세우고 노동자 천국을 만들려고 했다면 600만 자영업자들이 문재인을 끌어내고 사유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자유시장 경제를 수호해야 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문재인이 신년사를 했는데요. 어제 제가 미리 본 기사에서는 그 주제가 회복, 도약, 포용이라고 합니다. 이미 감당할 수 없는 558조의 슈퍼예산, 그리고 가계, 기업, 정부 총 부채가 5,000조가 넘습니다. 100만 자영업자의 도산과 중산층의 붕괴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믿고 있던 부동산은 요동치고 이제 전국이 투기 과열 지구가 되어서 땅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해서 국민의 권리인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설마 재난지원금 줄 테니 회복하자, 기업이고 부동산이고 다 규제하면서 도약하자,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 구금하고 있으면서 포용하자, 이런 나사 빠진 소리랑은 입 밖에 꺼낼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회복, 진짜 도약, 진짜 포용, 구체적인 안을 말장난 말고 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은 지금까지 한결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 문재인 즉각 퇴진, 이것이야말로 무너진 자유 대한민국의 회복이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이고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을 포용하는 방법입니다. 문재인 씨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즉각 석방, 즉각 퇴진하십시오.